이 영상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창작 드라마이며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빚이 7,200만 원입니다. 짧은 정적. 그런데 이틀 후면 딸의 등록금 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통장 잔고는 34만 원. 남편은 아직 빚의 정확한 규모를 모릅니다. 무거운 숨소리. 49살 박현숙 씨. 3년 전 자신 있게 열었던 부산 남천동 갈비찜 전문점은 코로나와 임대료 인상을 버티지 못하고 작년 10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 정리하고 남은 건 카드론 4천만 원, 사업자 대출 2천만 원, 그리고 오빠 보증선 친구 대출 1,200만 원. 종이 넘기는 소리,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해야 하지? 2026년 2월 19일 수요일 오후 3시. 부산 남천동 원룸. 박현숙은 식탁 앞에 앉아 카드 고지서와 대출 명세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작게 3월 21일까지 등록금 딸 수진의 등록금 납부 기한은 이틀 후. 500만 원. 지난 학기는 어떻게든 대출받아서 냈지만 이번엔 어디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혼잣말로 휴학시켜야 하나 문 여는 소리 밝게 여보, 나 왔어. 남편 태수가 퇴근했습니다. 박현숙은 황급히 서류를 감췄습니다. 억지 미소, 왔어요? 씻고 밥 먹어요. 수진이는? 도서관 간다고 나갔어요. 요즘 애가 얼굴이 안 좋더라. 무슨 걱정 있나? 정적 공부 때문에 그런가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딸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밤 거실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다는 걸, 대출 상담 앱을 열어보고 있다는 걸. 박현숙 씨는 성조 나다 BP 안 되시나 계시 차니까 확한 빚의 규모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가게 정리하면서 빚이 좀 있다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7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고 시계 째깍 소리. 그날 밤 11시. 박현숙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날 오전 10시. 박현숙은 남천시장 입구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 소음 혼잣말로 시급 9,500원 하루 5시간이면 한 달에 140만 원 카드, 최전압 입금만 200만 원인데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 받으며 여보세요? KB카드 연체관리팀입니다. 박현숙 고객님 맞으시죠? 심장 뛰는 소리, 떨리는 목소리로 네. 이번 달 최전압 입금 67만 원 납부 기한이 어제까지였는데 입금 확인이 안 되네요. 오늘 중으로 입금 안 하시면 연체 처리되고 신용등급에 영향 갑니다. 작게 죄송합니다. 오늘 중으로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신한카드. 그리고 3분 후 우리카드. 전화 받으며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전화 끊는 소리 3군데 카드사에서 총 230만 원을 오늘 안에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통장 잔고 34만 원. 남편 월급은 10일 후에나 들어옵니다. 바람소리. 박현숙은 벤치에서 일어나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단골 반찬 가게 앞. 반갑게 어머, 현숙이 아이가 요새 안 보이더니 어쩐 일이고. 억지 웃음.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나가다가 가게는 잘 되고 요새 장사 안 된다며들? 정적 작게 가게 접었어요. 작년에. 놀라며 어머 그래? 몰랐네. 그럼 지금은 뭐 해? 아르바이트 알아보는 중이에요. 안쓰러운 표정으로 참 힘들었겠네. 박현숙은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서둘러 저 급 1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시장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등록금 언제 낼 수 있어? 친구들은 다 냈는데 나만 안 냈어. 학과 조교가 자꾸 물어봐서 창피해. 심호흡 소리 떨리는 손으로 답장치며 작게 이틀 안에 어떻게든 메시지 보내는 소리. 그날 오후 2시. 박현숙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습니다. 서류 보며 나이가 49이시네요. 네,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거든요. 야간 근무도 있고 체력적으로 정적 간절하게 체력은 문제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난처한 표정로. 일단 연락드릴게요. 문 닫는 소리 연락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박현숙도 알고 있었습니다. 발소리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박현숙은 생각했습니다. 내면 독백 어떻게 해야 하지? 카드값은 계속 밀리고 등록금은 이틀 후고 면접은 계속 떨어지고 이러다가 정말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때 휴대폰 화면에 광고 하나가 떴습니다. 빚 때문에 힘드신가요? 신용회복 무료 상담. 박현숙은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개인회생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습니다. 그날 밤 10시. 박현숙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조건, 개인회생 신청 방법. 타자 치는 소리 화면 보며 작게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지속적 소득이 있어야 멈춤, 지속적 소득. 박현숙은 현재 무직이었습니다. 식당을 접은 후 구직 중이었지만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한 블로그 글을 발견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소득으로 변제 계획 세면 됩니다. 클릭 소리 희망 섞인 목소리로 배우자 소득으로 남편 태수의 월급은 약 280만 원. 택배기사 일을 한 지 5년째. 작게 이걸로 되는 건가? 그날 밤 박현숙은 법률사무소 여러 곳에 온라인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배우자 소득으로 변제 계획 세울 수 있습니다. 수입료는 200만 원이고요. 200만 원을 분납 가능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4달. 망설이며 제가 지금 카드값도 못 내고 있는데 그럴수록 빨리 신청하셔야죠. 연체 더 쌓이면 불리해집니다. 전화 끊는 소리. 박현숙은 다급했습니다. 당장 이틀 후 등록금을 내야 했고 카드 연체는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현숙은 오빠 현철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로 조심스럽게 오빠 응. 무슨 일이야? 오빠 나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정적 놀라며 뭐 개인회생? 빚이 얼마나 되는데? 작게 7,200만 원. 현수가 그거 신청하면 신용등급 엄청 떨어지는 거 알아? 그리고 너 지금 소득 없잖아. 어떻게 신청해? 배우자 소득으로 할 수 있대. 매형이 알아? 정적 작게 아니. 단호하게 현수가 그건 안 돼. 매형 몰래 그런 거 진행하면 나중에 더 큰일 나. 그리고 개인회생은 법원 가야 되고 복잡해. 차라리 신용호코 나스키 나사도 어째 데이어스 보르사스 메어서소 워크아웃 알아봐. 워크아웃이 뭔데? 채무조정제도야. 개인회생보다 간단하고 신용등급도 덜 떨어져. 희망 섞인 목소리로 그럼 그게 나을까? 일단 상담부터 받아봐. 내가 링크 보내줄게. 전화 끊는 소리. 박현숙은 오빠가 보내준 링크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 신청 조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연체 기간 3개월 이상, 최근 2년 이내 신용회복 지원 이력 없을 것. 작게 연체 3개월 이상. 박현숙의 카드 연체는 아직 한 달. 조건에 맞지 않았습니다. 절망스럽게 안 되잖아. 그날
저녁 6시. 남편 태수가 퇴근했습니다. 현관에서 여보, 나 왔어. 거실로 들어오며 왜 그래? 얼굴이 안 좋네. 고개 숙이고 당신 할 말이 있어. 정적 무슨 일인데? 떨리는 목소리로 가게 접으면서 생긴 빚이 생각보다 많아. 앉으며 얼마나? 거의 울먹이며 7,200만 원. 정적 놀라서 뭐? 미안해. 내가 카드로 돌려막기 하면서 점점 불어났어. 현수가 긴 정적 침착하게 일단 진정하고. 우리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생각해보자. 눈물 섞인 목소리로 나 개인 회생 알아봤어. 그런데 내가 지금 소득이 없어서 당신 소득으로 해야 된대. 개인 회생. 법원에 신청하면 빚을 줄여주는 거래. 근데 오빠는 워크아웃을 해보래. 고민하며 정확히 뭐가 다른 건데. 나도 잘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서 그날 밤 박현숙 부부는 거실에 앉아 노트북으로 개인 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와 복잡한 조건들 때문에 머리만 더 아팠습니다. 화면 보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작게 모르겠어. 내일 법률사무소 가볼까? 수임료가 200만 원이라며. 그 돈은 어디서 나와? 정적 그것도 문제야. 그때 딸 수진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엄마, 아빠, 제가 다 들었어요. 놀라며 수진아 눈물 글썽이며 엄마, 제 등록금 때문에 이러는 거죠. 저 휴학할게요. 아르바이트 해서 단호하게 안 돼. 너는 공부나 해. 하지만 딸 어깨에 손 얹으며 수진아, 아빠가 어떻게든 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 흐느끼는 소리 그날 밤, 박현숙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등록금 납부 기한은 내일, 그리고 카드사들의 독촉 전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박현숙은 혼자 부산 서면의 한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문 여는 소리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박현숙님 맞으시죠?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상담 신청서에 쓰신 내용 봤는데요. 총 채무가 7,200만 원이시고 현재 무직 상태시라고요? 네, 작년에 식당 폐업하고 서류 보며 배우자분은 택배기사시고 월 소득이 280만 원 정도. 네, 일단 개인 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정적 긴장하며 뭐가요? 고객님이 현재 소득이 없으시잖아요. 개인 회생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으로 변제 계획을 세울 순 있지만 그러려면 배우자분이 직접 신청인이 되거나 아니면 고객님이 최소한의 소득이라도 있어야 해요. 당황하며 그럼 저는 신청 못하는 건가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첫 번째는 고객님이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하셔서 급여 명세서 석 달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월 150만 원 정도만 받으셔도 됩니다. 그럼 석 달 후에 신청한다는 거예요? 네. 법원에서 소득 증빙을 요구하거든요. 절망스럽게 저는 당장 이틀 안에 돈이 필요한데 두 번째 방법은 배우자분 명의로 개인 회생 신청하시는 겁니다. 남편분 소득으로 부부 공동 채무를 변제하는 거죠. 그럼 남편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신청인 명의로 들어가니까요. 작게 다른 방법은 없나요? 개인 파산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으면 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 받으실 수 있어요. 파산이요? 네. 개인 회생은 빚을 줄여서 나누어 갚는 거고 파산은 빚을 아예 면제받는 겁니다. 대신 조건이 더 까다롭고 면책 결정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혼란스러워하며 그럼 저는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고객님 상황에서는 일단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셔서 석 달 후 개인 회생 신청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 전까지는 카드 최저납입금만이라도 계속 내셔야 해요. 연체가 길어지면 법원에서 성실성을 문제 삼을 수 있거든요.
카드 최전압입금이 200만 원이 넘는데 제가 아르바이트로 그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래서 남편분 소득도 함께 써야죠. 지금은 생활비 최대한 줄이시고 정적 떨리는 목소리로 수임료는 얼마예요? 개인 회생 기본 수임료가 200만 원이고 추가 비용 포함하면 250 정도 됩니다. 그 돈도 지금은 없어요. 분납 가능합니다. 한 달에 60만 원씩 고개 떨구며 생각해 볼게요. 의자 끄는 소리 법률사무소를 나오며 박현숙은 더 막막해졌습니다. 석 달을 기다릴 수도 없고 수임료도 낼 수 없고 당장 내일은 등록금 납부일. 발소리 서면역 앞 벤치에 앉아 박현숙은 휴대폰으로 다시 검색했습니다. 개인회생 조건, 개인회생 소득 없으면, 개인회생 미수스 개인 파산, 스크롤 소리 화면 보며 작게 대한 법률 구조 공단.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박현숙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거는 소리 대한법률 구조 공단입니다. 저 개인회생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신청인 본인이신가요? 네. 현재 소득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무직이에요. 배우자분은요? 있어요. 택배기사인데 월급이 280 정도 총 채무액이 어떻게 되시나요? 7. 지금까지 사연 극장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 개인 회생 파산이 가능한지 영상 설명란의 카카오톡 링크로 편하게 물어보세요.